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그룹 발표를 진행할 한국신용평가 한태일입니다. 동아백화점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했던 신세계그룹이 최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되고 디지털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당사의 점검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실적 동향과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1997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2011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마트와 신세계를 두 축으로 하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갖춰졌습니다. 2020년에는 이명희 회장이 지분을 증여하면서 분리경영 체제가 강화되었는데요. 다만 온라인몰을 공동 운영하고 계열 간 포인트나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등의 사업적 협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는 유통과 외식 음료, 호텔 리조트, 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통 부분의 매출과 에비타 비중이 약 80%로 가장 크고요. 그 외 외식 음료 부분은 신세계푸드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호텔 리조트 부문은 조선 호텔 앤 리조트가 주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반적인 수익성이 하락세인데요. 2019년에는 온라인과의 판촉 경쟁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주요 사업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8년 약 1.2조 원에 달하던 그룹 합산 영업이익은 2020년 7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모두 21년 상반기 영업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요. 정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회복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백화점과 마트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면세점은 일자료 감면 정책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트레이더스와 미국 사업, 온라인, 편의점 등의 사업 확장 성과도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사업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 흐름과 높은 경쟁 강도 등의 사업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적 반등의 추세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사업 전략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우수한 영업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 부담도 큽니다. 신규 출점과 물류센터 구축 등으로 연간 카펙스가 약 1.5조 원에 달하고 영업 양수나 지분 투자 등의 비경상 자금 지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룹은 자산 매각을 적극 활용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2019년과 20년 약 2조 원의 자산 매각이 있었고 SSG닷컴에서는 7천억 원의 외부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무 안정성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투자와 자금 지출 계획을 감안할 때 21년 이후 재무 부담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21년 들어서 W컨셉 코리아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인수가 있었고 이후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따른 자금 지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룹은 보유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투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산 매각에 따른 자금 확보 수준과 재무 구조 개선 여부,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부분에 대한 투자 성과와 유통사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열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다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일부 계열사의 장기 신용 등급에는 그룹의 지원 능력과 의지를 감안해서 자체 신용도에 노치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치업의 판단 기준은 지원 주체와 대상 간의 신용도 차이, 그룹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중요성, 투자에 따른 기대 효과, 레퓨테이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반영합니다. 신세계그룹 사업 전략의 방향성과 실적 전망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의 노치업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중점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룹 투자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사업, 즉 오프라인 매장의 출점입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프라인 매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있거나 신규 출점 성과가 양호했던 업태를 중심으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업태별 매장 변화를 보시면 백화점은 큰 변동이 없고 대형마트는 감소하는 반면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편의점, 스타벅스의 매장은 여전히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트레이더스와 스타필드의 경우 한 개 점포 출점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지만 영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업에서의 저조한 성장을 보강할 대체업체로서 전략적인 확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온라인인데요. 온라인에 대한 투자는 크게 플랫폼 인수와 물류 인프라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W컨셉 코리아 인수에 3천억 원,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3.4조 원의 자금 지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0년 이마트 연결 기준으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가정했을 때 조정 순차익금은 8.6조 원, 조정 순차익금 에비타는 5.8배로 확대됩니다. 이런 부담에도 인수를 진행했던 만큼 그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투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일일 캐파는 약 13만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빠른 배송이 가능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하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후에 기존 습닷컴의 배송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의 확장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거 추세를 살펴볼 때 물류센터 준공에는 약 2년, 2천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물류센터의 입지나 자동화 수준에 따라서 투자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매유통 사업에서의 오프라인 매장 활용도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역량의 전략적 활용 범위를 상가나 숙박, 레저 등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센터필드와 조선팰리스 호텔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총 투자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이중 신세계 프라퍼티가 3,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업과 화성 테마파크 사업이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개발의 경우 토지 매입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존 상인들과의 명도 소송도 최근 해결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인 동서울 PFV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약 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화성 테마파크의 경우 2021년 3월 화성시 송산면 일원 127만 평에 대한 토지 매입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매입 대금은 향후 공사 일정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과 호텔,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인데 총 공사 규모는 4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신용도의 부담이 분명합니다. 늘어난 재무 부담과 성과 불확실성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재무부담 완화 방안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자산 매각인데요. 2019년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1조 원, 2020년 마곡부지 매각으로 0.8조 원, 21년 가양점 매각으로 0.7조 원을 조달했고요. 추가로 최근 이마트 본점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 투자를 통해서도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을 합병하면서 FI로부터 7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고 3천억 원을 한도로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SSG.com 상장이 완료될 경우에 또 한 번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도 공동 투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트나 스타필드가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안은 현금 흐름을 보강하는 것인데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화성 테마파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경우 지분 17.5% 인수에 5천억 원의 자금 지출이 수반되지만 이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매년 4천억 원의 에비타가 유입됩니다. 화성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테마파크 건설에 앞서 공동주택과 상가의 선분양을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분양 이익을 이후 건설에서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금액이 확정된 투자와 자산 매각의 효과들을 합쳐보면 순차입금의 절대 규모는 2.9조 원 증가하고 조정 순차입금 에비타는 4배에서 4.5배로 확대됩니다. 과거 대비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지만 이마트 등급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아직 영향을 확인할 수 없는 건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개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SSG.com 상장의 경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확장 등의 사업적 측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 여부나 분양률에 따라서 현금 흐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이커머스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SSG.com은 설립 이후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총매출 성장률은 36.6%로 시장 평균을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21년 들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 카테고리가 주로 식품에 집중돼 있고 빠른 배송은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입되는 온라인 소비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도 상위 사업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컨셉 코리아, 이데이 코리아 인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한 카테고리는 다수의 중소형 벤더를 통해서 보충하고 스마일 멤버십의 수요층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 기반들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진 부회장은 이번 인수를 시간과 기회를 사는 거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기회가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커머스 시장에 만연한 판촉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 플랫폼 간의 통합과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나 투자가 수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2년 차에 들어선 지금 주력 사업 실적 회복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실적 회복 속도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작년 한 해 축적되었던 소비 역량이 고가품 소비를 촉진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유치에 집중하고 중심 상권을 형성하는 등의 백화점 본연의 강점에 집중했던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8월 이후에는 대전 신세계가 오픈하면서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1년 6월 이후 매출 회복 속도가 다시 낮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명품 중심으로 변하는 백화점의 매출 구성도 중장기적인 수익 안정성 측면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코로나19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온라인 시장 잠식에 따른 영향이 더 큰 업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조한 성정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마트는 식품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구성을 변경하고 대용량 소비는 창고형 할인점을 통해서 대응하는 등 온라인 침투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성과는 매출 성장률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패점 전략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는 저수익 점포를 폐점하거나 소극적인 영업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이마트와 경쟁업체 간의 성장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익성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격과 판촉 경쟁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종식 전후로 해서 이런 경쟁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면세 사업인데요. 2020년 그룹 면세 부분 영업손익 감소액만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항면세점의 임차료 감면이 적용되면서 21년에는 흑자로 전환했지만 수요 회복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호텔 또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호텔들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서도 20년 하반기 이후에 총 5군데의 임차 호텔을 늘리면서 21년 적자폭은 더 커졌습니다. 웨스틴 조선 등의 기존 주력 호텔의 공실률 회복 추이와 신규 임차 호텔의 출점 성과에 대해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신세계그룹의 현황과 전망, 모니터링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가 불확실하고 투자 지출에 대한 우려는 커졌습니다. 다만 유통산업을 둘러싼 빠른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그에 준하는 투자와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이 선택한 투자 전략이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